안녕하십니까. 문삼설,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5주차 수업이죠. 오늘이 보니까 5주차 1차 시수업, 1교시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25분 타임에서 두 동영상이 그죠. 되면은 1, 2교시 요거 하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다른 작품을 조금 소개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죠. 오늘 5주차 1교시 앞에서 우리가 예고해 드린 대로 박범신의 남아스터입니다. 이제 글로컬 역량이니까 그죠. 이 두 개의 작품이 아마 대표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짜오는 이제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그죠.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글로컬한 역량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작품이었고, 이번에 이제 박범신의 남아스테도 그죠. 이거는 이제 박범신의 남아스테는 이제 네팔 네팔 남자가 뭐 한국에 돌아오게 된 이제 사연부터 시작해서 한국 속에서 겪는 그죠. 아주 불합리한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한국도 네팔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죠? 90년대까지,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드림에서 미국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민을 가고 했습니다. 이민을 가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죠? 흑인들, 그때 흑인 폭동, LA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외국인 취급받으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은 이제 관세를 이제 좀 서러움을 받았죠. 그것을 이제 교차하는 시점에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선진국 미국 쪽에서의 그죠 나가서 돈을 벌고 할 때 뭡니까 좀 서러움 받고 한 그런 형태를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이제 네팔 사람이 이제 카미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돈을 벌면서 많은 서러움을 이제 당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한국에서의 상황과 네팔이 현재의 그죠 상황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그죠 글로컬한 역량을 이끌어내게 하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작품의 박범신이죠. 자, 박범신은 충남 논산 태생입니다. 충남의 논산 잘 알죠? 여러분들 군인 남자 같으면 그죠? 뭐 논산 훈련소가 있으니까 잘 알죠? 태어났으며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여름의 자네가 당선되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는 주로 그죠 70년대 우리가 70년대 같으면은 거의 아마 우리 동의대학도 그죠 76년도에 설립됐죠. 70몇 년도니까 그러니까 70년대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뭐 교육적인 모든 경제적인 분야가 그죠 이렇게 크기 위해서 이제 시초 단계입니다. 그때 뭐 새마을 운동도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가 뭐 79년도에 졸업한 그랬으니까 지금 그죠 굉장한 오래된 세월이죠. 그때 이제 그때는 다들 못 살고 힘든 시기였지만 또 그죠 희망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소외된 계층을 다루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작가의 문제인식을 작품에 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죠. 뭐 시대를 불문하고 작가들은 어떤 사회에 이제 고발하는 어떤 작품,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을 위로하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위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소설 라마스테는 그러한 작가의식이 더욱 확대되어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인과 한국을 넘어선 범위까지 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설은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인들의 차별과 좌절이 한국으로 이주한 네팔 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이 교차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죠 네팔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죠 한쪽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그런 차별을 받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그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같은 위치에
같은 입장이다라는 걸 그죠 보여줌으로써 설득력을 좀 더 그죠 합리 있게 이끌어 나가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소설 남았을 때는 집들에 갑자기 나타난 네팔 남자 카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요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읽기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교재에 그죠 읽을 때 같이 이제 그 읽으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도 굉장히 긴 작품인데 우리 책에서는 다 생략해버리고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거리를 좀 이제 그죠 알아야만이 이 전체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발췌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죠 물론 그 작품 안에서의 어떤 글로컬 영향을 키울 수 있지만은 전체 책 내용을 보기로는 좀 그죠 어렵겠죠, 그죠? 자, 줄거리 보시면은 자, 부천시 춘의동 희망로 7번지에 살고 있는 이제 주소까지 정하게 놓죠. 부천시 춘의동 희망로 7번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경기도 쪽에 그죠? 안성, 부천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회사, 기업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아무래도 그죠? 좀 저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들여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이제 신우에게 신우가 이제 우리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그죠? 카밀과 같은 디오도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신우에게 카밀과 그의 여자친구 사비나가 막무가내로 방을 달라고 청하면서 세선 살겠다. 그래서 이제 요 신우하고 지금 등장하는 게 이제 카밀하고 그 다음에 사비나 이 사비나의 관계가 이제 궁금할 텐데 다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우는 미국의 LA 흑인 폭동 사건인데 LA 폭동 사건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아마 몰랐지만 저는 이제 그걸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때 아버지와 막내 오빠를 잃은 뒤 아버지 막내 잃은 뒤 미국을 떠나 작은 오빠 가족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우는 그 LA 폭동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어려움을 겪은 세대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막내 오빠까지 이런 뒤 이제 작은 오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지병을 앓던 어머니는 신우와 같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에 남아있는 큰오빠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지병을 앓던 어머니는 이따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카밀이 나오죠. 카밀과 네팔에서 연인이었던 사비나하고 카밀은 이제 네팔에서 이제 연인이었습니다. 사비나가 돈을 벌러 한국에 온 후, 이제 사비나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왔는데 연락을 되지 않자, 그 이제 애인인 그죠. 카밀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비나를 찾아서 한국으로 사비나를 찾아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카밀은 의정부 공장에서, 의정부는 이제 서울 저 위쪽에, 약간 좀 뭐, 저 위쪽 있죠, 그죠? 의정부도 여러분들 아마 여기 군인분들 여기 잘 아시겠죠, 그죠? 의정부 공장에서 일하다가 영업부장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도망쳐 부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 지금 신우가 살고 있는데 부천으로 오게 된 계기가 카밀이, 그죠? 의정부에 있었는데 폭력을 대항해서 도망쳐서 부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비나가 카밀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고 그 이후 이제 그죠 처음에 사비나하고 카밀하고 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사비나가 카밀의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충격의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카밀을 이제 드라마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 여러분들 그 주말 연속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아파하는 카밀을 신우가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면서 둘은 급격히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드라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카밀의 손재주가 맞아요. 손재주가 좋은 카밀은 청소는 물론 뒷뜰에 버려진 나무로 의자와 그네 등을 만들기도 하고 신우를 위해서 네팔 음식, 한국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감동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신우와 카밀, 딸 이름이 에린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네팔을 방문하게 됩니다. 딸 에린이. 이제 신우와 카밀은 이것도 그죠? 많이 죽게 됩니다. 그죠? 신우와 카밀은 이제 다 죽어버리고 딸이 혼자 남아서 이제
네팔에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가는 장면들로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신우, 카밀, 에린 이렇게 이제 세 식구가 이제 있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법 발효로 말미암아 카밀은 이제 농성에 참여하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또 분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신을 하게 되고 신우 역시 건물에서 떨어지는 카밀을 받으려 하다 부상을 당해 딸 에린이 10살 되던 해에 이제 지병으로 이제 아픔을 앓다가 죽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 참 이 상황만으로도 그죠? 이 참 어려운 불쌍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 에린 10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신 형태가 되겠죠. 이후 20살이 된 에린이 아버지의 나라 네팔을 찾는 여정으로 소설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지금 전체 내용들은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입장이 바뀌어서 와서 그죠? 외국인 노동자하고 살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농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분신을 하다가 또 그죠? 같이 또 예, 주게 되고 어린 딸만 이렇게 됨으로써 그죠? 에린이 아버지 나라인데 여기 이제 에린이 아버지 나라 이제 네팔을 찾는 걸로 해서 이제 뭡니까? 어떤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가 되니까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책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그 감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2000년대 이후 우리가 이제 2000년대니까 뭐 저도 뭐 대학 생활은 80년대지만 그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같으면 이제 결혼 2000년대 됐네 그죠? 그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여기 이제 농촌이나 이럴 때 우리 젊은 남자들이 그죠? 결혼을 못해가 베트남하고 뭐 필리핀 또는 러시아 뭐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해외 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이제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보면 많이 있죠. 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 이제 이방인들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이제 시작된 시기가 20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자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 시선들은 이제 곱지 않았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또 가져한테 해서 또 좋게 안 보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도 같은 어떤 그 시선입니다. 그때는 이제 좀 더 심했죠. 이주자들은 경제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차별, 냉대로 편치 않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소설 나마스테에서 카밀이라는 거죠. 네팔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비춰지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카밀이 한국에 오자마자 돈을 빼앗기는 장면, 수도권 변방에서 수도권 변방이라는 게 여기 이제 경기도 좀 되겠죠. 한국인들에게 당하는 폭력 장면을 통해 요 한국인들의 폭력 장면들은 우리 교재는 지금 안 나오죠. 여기 보면 뭐 전기톱 있고 여러 가지로 막 폭력을 많이 가합니다. 통해 우리에게 내재된 폭력이죠. 그 다음 차별이 무엇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죠?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 폭력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만약에 법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저 뭐 약간 후진국 쪽에 가서 그죠? 자기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돈으로서 그죠? 무마할 수 있고 이렇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그죠? 내재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인간이라면 그죠? 이 폭력과 차별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뭡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속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봄으로써 그 이제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 있죠. 시각들을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는 즉 글로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글로컬 역량은 세계화를 향해 가기 위한 역량을 의미하죠. 더불어 우리 내부에 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과도 협력하여 생생하는 역량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죠.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성, 다문화, 여기 좀 여기 이제 다문화성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거의 우리 한국에도 그죠? 많은 여행객들과 또 많은 외국인 그 노동자들 그다음에 교육하러 온 학생들하고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문삼설 하는 그죠? 지금 대면수업이 아니라서 대면수업 하실 때 옆에 보시면은 또 많이 보일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다문화성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몰이해는 차별과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몰이해입니다. 이질적 요소를 이해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그것과 공존하는 일은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를 믿어온 한국인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재된 폭력과 차별이 이 단일 민족이라는 이 의식하고 그죠? 다르지 않을 거란 얘기죠. 우리 민족은 항상 배웠죠. 단일 민족이다. 그 다음에 백의의 민족이다. 순수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뭡니까? 절대로 폭력을 행하거나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침략만 당했지만은 뭡니까? 똘똘 뭉쳐서 다 막아냈다. 막 이런 어떤 그죠? 의식만 우리가 주로 역사적으로 배워왔죠. 특히 저희들은 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외국인이라든지 이방인들을 그죠? 차별하는 요소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문화적 또는 글로컬 역량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민족적, 국가적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죠? 외국에 가기도 쉬우지고 여러분들도 당장 미국이나 또는 뭡니까 유럽 쪽에 가시면은 이방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차피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그죠?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또는 좀 글로벌하게 생각하시면은 금방 그죠? 여러분들이 그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하나의 로컬한 그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나마스테는 주인공 신우의 타자들을 향한 타자라는 게 다른 타인들을 말하죠. 타자들을 향한 행동과 에린 딸입니다. 딸이죠. 에린이라는 주인공의 2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 나라를 찾아가게 됨으로써 뭡니까? 딸이 아버지 나라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네팔이라는 그죠? 다른 문화의 국가를 그죠?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나마스테에 대한 줄거리하고 그 의미,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그죠? 방향을 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했는데 나마스테 이제 줄거리를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걸 보시면은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책은 이제 발췌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총 뭡니까? 총 요 우리가 잠시 한번 보시면은 이 9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책은 지금 이 3화도 뭡니까? 다 안 합니다. 발췌합니다. 4화도 발췌, 7화도 이렇게 발췌해버린다니.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지금 생략되어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보면 좀 도움 될 것입니다. 자, 발단이 뭐냐니까 이제 4월 어느 봄날 나의 집에 상처 입은 네팔인 카밀이 이제 찾아옵니다. 한국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죠? 폭력을 당했겠죠. 여기 이제 의정부 쪽이었죠. 그죠? 됐습니다. 나는 카밀과 그의 사바나와 함께 삽니다. 사비나 그죠? 요건 알죠? 카밀하고 사비나의 관계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사게 되고 여기 이제 발당입니다. 이렇게 옴으로써 이제 발당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일 안 왔으면 그죠? 뭐 그냥 각자 살아갔겠죠. 자, 전개는 그렇습니다. 자, 사비나는 카밀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시리에 빠졌던 카밀을 위로하던
신우죠. 나는 카밀과 연인이 되어 서로 이해하며 행복하게 지낸다.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카밀과 신우가 엮어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전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기고입니다. 자,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나의 오빠는 카밀과의 결혼을 이제 반대하겠죠. 그죠? 누구나 반대를 많이 하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지하철이나 뭐 도로에 보시면은 한국 사람과 외국인하고 그죠? 결혼 많이 해서 같이 많이 살죠. 그죠? 사는데 옛날에는 그죠?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드물었고 이런 경우는 뭡니까? 거짓 뭡니까? 그 놀림감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카밀은 나의 곁을 떠나게 되죠. 카밀이 이제 하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속도 위반이네. 그죠?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안 카밀이 돌아오고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는 신호가 되겠고 남편은 카밀이고 딸은 에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제 이룹니다. 자, 이제 절정을 맞게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불법 체류 노동자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카밀은 시위에 참여하게 되죠. 결국 카밀이 분신 자살을 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자 나는 그를 바다 안으로다가 금방 죽죠. 나중에 그죠? 에린이 아까 몇 살입니까? 10살 되던 애 그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딸 에린만 낳게 되죠. 여기 이제 절정을 이루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내년이죠. 책에 그죠? 2021년이 나왔습니다. 2021년 나와 카밀의 딸 에린이 네팔로 찾아와 카밀과 사비나의 아들인 이복 남동생과 그죠? 아버지의 친구를 만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그죠? 딸 에린이 이제 다문화적인 어떤 네팔의 어떤 여러 가지 그죠? 문화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됩니다. 그래서 크게 뭡니까? 뭐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없지만은 그죠? 이런 뭡니까? 결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뭔가 그죠? 이렇게 보복하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뭡니까? 이 사건이 전개가 뭡니까? 그냥 타문화 또는 타인의 국가에 있는 외국인들을 그죠? 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독자들로부터 그죠?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주제죠. 우리가 뭐 드라마처럼 그죠? 죽었으니까 뭡니까? 딸이 뭡니까? 복수한다든지 뭐 이런 뭐 그건 아니죠. 그죠? 복수 그런 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야기고 이거는 그냥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뭡니까? 질문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작품 감상을 이래 한번 보시면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급증으로 한 2000년대에 되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현대에 급증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상에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작품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죠? 아까 단일 민족성을 이제 벗어나서 그죠? 다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단일 민족이라는 미명 아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몰이에 늘 보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주인공인 신우와 카밀의 사랑을 통해 이를 소통과 수용으로 인정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이제 가족을 둔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친밀한 그죠?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신우하고 네팔이라는 카밀이 그죠? 엮어서 살아감으로써 이거는 헤어질 수 없는 다문화를 이룰 수 없는 가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죠?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다문화적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뭡니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좀 우리가 했던 게 있죠. 아메리카 드림에서 1960년대 미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행복할 것이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메리카 드림에서 그때 많이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고 많이 갔는데 주로 이제 아메리카 그때 가면은 우리나라 그때 못 살 때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세탁소를 많이 세탁소. 미국에 가면 이제 세탁소를 많이 했는데 세탁소는
미국 사람들 그때 잘 안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이제 돈을 괜히 많이 벌었습니다. 세탁소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메리칸 드림에서 이제 많이 갔었습니다. 이민 갔던 나는 한국에 온 카밀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그의 모습에서 과거 돈을 벌러 외국으로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사건 전개가 돼야만 이제 합리화가 있겠죠. 한쪽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죠? 서로 한국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 옴으로써 이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는 그러한 의도죠. 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을 연민을 느끼며 카밀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투쟁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 점이나 결말이 가까운 미래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비극으로 끝났다는 얘기니까 여기 뭡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은 다문화가 이루어진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답니까? 여기 지금 다 지금 다문화를 인정 못하는 어떤 뭡니까?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비극을 통해서 그죠? 아직까지도 뭐가 됩니까? 우리 사회는 다문화를 그죠? 100%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카밀의 상황에서 네팔인 카밀은 코리안 드림이죠. 아까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의 포부를 지니고 히말라야 마르파 마을을 떠나 한국에 왔고 나는 자 미국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남동생을 잊고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입장이 뭡니까? 네팔과 한국, 한국과 미국, 그죠? 같은 사건이 교차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위해서 나는 카밀을 깊게 이해하게 된다. 자, 등장인물을 보시면은, 자, 나는 이제 신우가 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으로 가족을 잃은 상처가 있는 인물입니다. 카밀을 사랑하지만 식물인간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죠? 예리죠? 이렇게 자살하는 카밀을 받으려다가, 그죠? 큰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뭡니까? 에린이 10살 때, 그죠? 생을 마치는 인물입니다. 자, 카밀은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신병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운동에 앞장서다가 분신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주인공입니다. 이것도. 자, 사비날은 카밀의 여자친구죠. 한국에 와서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카밀이 그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빠는 뭡니까? 미국 이민 시절 가족을 잃은 일로 인해 다른 민족을 불신하며 정화한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그죠? 이런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런 이제 정화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편 소설이죠. 아주 깁니다. 그래서 장편 소설이고, 자, 세태 소설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풍속, 인심, 유행 따위를 묘사한 소설이죠.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죠. 맞죠? 현실을 우리 다문화적이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배경은 2000년도 경기도 부천입니다. 경기도 부천. 지금도 경기도 부천에는 기업이 많고 또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풀어나갑니다. 자, 주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소통 부재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소통의 필요성을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마스테를 읽다 보면 이제 의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까무룩하다, 까무러진다는 거 들어봤죠? 까무룩, 정신이 갑자기 흐려지는 모양이 그래서 까무러진다. 이게 까무룩한 말이 그죠? 정신이 갑자기 흐려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스크리트라는 것은 인도 유럽 어족 가운데 인도 이런 어파에 속한 인도 아리아어 계통으로 고대 인도의 표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인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변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 행동 따위가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거야. 표면으로 변화되다는 거니까 그죠? 행동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 있죠. 행동 달라지는 거 있죠. 자, 니 갑자기 왜 표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속수무책은 알고 있죠.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 없이 꼼짝 못하는 거. 속수무책으로 당하다라는 거 들어봤죠. 그 다음에 덕의 만면.
자,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할 때 덕이가 만면하다. 덕이는 좋은 의미죠, 그죠? 덕이 만면, 그죠? 얼굴에 만연하다, 그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버르적거리다.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고비에서 벗어나려고 팔, 다리를 내저으며 큰 몸을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버르적거리다. 자,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고비에서 벗어나려고 팔, 다리를 내저으며 이거는 이제 아까 신우가 그죠? 뭐 아픔을 당하는 뭐 그런 쪽에 녹여서 우리는 이런 쪽이 안 녹여지고 이제 책 전체에 대한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무룩지다, 까무룩하다, 산스크리터, 표변하다, 속수무책, 득이만면, 버르적거리다 이런 것들은 뭐 그죠? 상식적으로 책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그죠? 알아가는 또 하나의 상식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죠? 작품 이제 소개는 마치고 2차 실습에서 그죠? 작품을 읽으면서 한번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실습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차 실습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